그 삼성, 현대, 그다음에 LG, 또 한국중공업, 한국전력, 한국 또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탄생하는데도 제가 참여하고 여러 가지 그런 걸 하는데 제가 해왔는데, 그 중에서 참 보람이 있었던 것은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최초의 제트 엔진을 한국 내에서 생산하는 나라가 된 겁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믿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게 80년대 얘기입니다. 그게 이병철 회장님이 돌아가시 전에 마지막으로 강석진하고 많은 노력을 해서 출발을 시킨 사업이거든요. 그때 잭 웰처 GE의 회장이 81년에 취임하고 나서 저하고 약속을 한 게 있었어요. 당신 GE 회장이 되면 앞으로 아시아에 매년 와야 된다. 그 취임식 날입니다, 미국에서. 그랬더니 왜 내가 아시아에 매년 가야 되느냐? 아시아가 앞으로 경제 성장이 이렇게, 그럼 내가 그걸 아시아에 매년 가겠다. 그 아시아에 매년 올 때면 반드시 한국에도 매년 와야 된다. 그랬더니 최고의 내가 왜 한국을 매년 가야 되지? 그래서 한국은 아시아에서 경제 성장이 가장 빠른 나라가 될 거고, 아시아에 우리가 여러 가지 그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 한국에다 플랫폼을 만들어서 아시아에 진출한 기지를 만들어야 된다. 그랬더니 잭 웰치가 그러면 너한테 매년 가겠다고 약속하는데, 너도 그러면 매년 GE의 회장이 직접 참여해야 할 만한 그런 큰 프로젝트를 만든다고 약속을 할 수 있어? 야, 너가 약속한다는 얘기를 안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안 한다면 안 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모르겠다, 약속한다고 해놓고 한번 해보자 하고서 약속하겠다고 했죠. 근데 실제로도 그 약속을 지켰어요. 그리고 그 친구도 20년간 GE 회장 하면서 한 해도 빠지지 않고 한국으로 왔는데, 올 때마다 우리가 삼성 회장하고 심각한 깊이 있는 그런 경영 혁신에 대한 얘기, 협력에 대한 얘기하고, 그 다음에 LG그룹 회장하고도 여러 가지 협력해서 한국중공업, 그 다음에 한전, 그 다음에 현대 정주영 회장님, 여러분들하고 한국 경제의 대표들하고 또, 그리고 매년 올 때마다 10월달 되면 청와대에서 미리 저한테 전화가 와요. 대통령 만나는 시간 미리 좀 잡아달라고. 그래서 항상 대통령 만나서 한국하고 어떻게 협력하느냐 그랬었는데, 그렇게 해서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마다 항상 정주영 회장님하고 저하고는 굉장히 신뢰가 비슷한데, 한 번은 정주영 회장님이 저한테 직접 전화가 왔는데 둘이 좀 만나자 해요. 참 이때까지 비서실장이 전화를 하든지 했지 정주영 회장이 전화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오늘 둘이 만나는 건 극비로 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둘이 만났죠. 그랬더니 회장님, 제가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만나자고 해서 갔더니 다른 대기업들이 방산에 많은 참여를 하는데 삼성은 왜 한 번도 안 하느냐? 앞으로 삼성이 만약에 방위산업만 하면 삼성은 이제 정부 프로젝트 하나도 주지 않겠다. 대통령이 방위산업을 꼭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거 하겠다.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했더니 다른 데서 이때까지 못하는 사업을 하나 해달라. 그게 뭡니까? 했더니 우리나라의 제트 전투기에 들어가는 전투기를, 제트 엔진을 국산하는 걸 삼성에 해달라. 야, 그래서 이병철 회장은 제트 전투기가 제트 엔진이 뭔지 잘 몰랐지,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서, 대통령 얘기를 듣고 돌아와서 그 전문 팀들을 시켜서 다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공군에 있는 제트 전투기 F5, F4 전부 100% 미국 공군 전투기 가져온 거고, 한미 방위 동맹에 의해서. 그리고 거기 있는 전투기 엔진 모델이 전부 100% 제너럴 일렉트릭에 만든 거네, 엔진이. 그래서 이병철 회장이 야, 이거 같으면 GE에다 부탁하면 되겠구나 해서, 그래서 이제 저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방위산업의 극비 국가 부위 보안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 둘이만 알고 있어야 된다 말이지. 그래서 그 옆에 비서실장이 아무도 참여 안 시켜, 둘이서. 그래서 이제 그걸 믿고 제가 이제 이거 GE의 엔진 사업부의 총책임자, 경영자, 사장을 만나서 내가 설득을 하겠다고 생각해서 만나서 얘기를 했더니 아주 한마디로 절대 그건 안 된다, 이게. 왜 안 되냐 했더니 이거는 전투기에 들어가는 제트 엔진은 미 국방부, 미 국무성의 이거 보안이기도 하고 절대 미국 국무성에서
미 공군이나 공무선에서 대외적으로 내놓을 수 없는 기술이고, GE에서도 제트 엔진 기술은 이때까지 아무데도 준 적이 없고 앞으로도 주지 못한다. 이 회사의 방침이니까 절대 안 된단 말이지. 야, 그래서 이거는 절대 안 된다는데, 미 GE의 방침이기도 하고 미 정부의 방침이기도 하고. 그래서 돌아와서 이병철 회장님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이병철 회장님이 그걸 이제 그때 대통령한테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이 이래서 안 된다고 하니까 우리가 제트 엔진 사업을 못합니다. 그랬더니 대통령이 우리는 모르겠다 말이에요. 그건 이병철 회장 당신이 알아서 해라 말이지. 당신이 GE하고 가깝지 않느냐. 당신이 알아서 해라. 우리는 모르겠다. 그럼 무조건 삼성은 방위산업 하는데 그 전투기 들어가는 엔진 그거 해달라 말이에요. 그래서 이병철 회장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또 나한테 만나자고 그래요. 그 단둘이 만났더니 참 표정이 아주, 이때까지 이병철 회장이 그렇게 심각한 표정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참 편안하게 저하고 우리 늘 회의를 했었는데, 또 제가 참 존경하고 그분도 저를 좋아하고 그랬었는데 그날은 아주 심각하고, 그래서 그분이 이거를 해결 안 하면 우리 삼성 문제가 아니고 우리 정부, 아주 우리 방위 산업의 제일 큰 목적이, 대통령이 이걸 꼭 하려고 한다 이거지.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 GE의 한국 회장이 아니라 대한민국 강석시인으로서 애국심이 막 쏟아나더라고요. 야, 이거 내가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걸 꼭 해야 되겠다 말이지. 그래서 내가 나라를 위해서 그러면 GE 회장도 설득을 해야 되고, 또 잭 웰치, 그 다음에 항공기 엔진 사업부의 사장도 설득해야 되겠고, 미 공군, 미 국방성도 설득해야 되겠고, 그러려면 이제 이 제트 전투기의 역사, 제트 엔진의 역사부터 한번 내가 딱 조사를 해봤어요. 그 논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참 놀랍게도 신기하게도 참 제가 전투기나 이런 거 전문가도 아니면서 제트 전투기의 그 역사를 내가 한번 쫙 들어가 봤거든요. 그리고 또 GE에서 제트 엔진을 처음 만든 역사도 해보니까 참 흥미로운 얘기예요. 나도 이때까지 그걸 생각하는데 해보고 나도 깜짝 놀랐어요. 왜? 첫째, 제트 엔진이 어떻게 생겼느냐. 여러분 토마스 에디슨 아시죠? 토마스 에디슨이 백열 전구를 만드는 해서 인간이 처음으로 전기라는 걸 쓰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만약에 토마스 에디슨이 백열 전구로 전기를 쓰는 것을 시작 안 했더라면, 인류가 전기를 쓰지 않았다면 우리가 사는 게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게 해서 전기라는 것이 이제 이 사람의 생활에 들어갔는데, 토마스 에디슨이 전기를 만드는 발전기도 만들고 이런 걸 다 했거든. 백열 전구를 태우려면 전기가 있어야 되고, 전기를 발전하려면 발전기, 전기를 옮기려면 송배전 설비. 그래서 발전 산업을 아주 크게 만들어서 토마스 에디슨이 처음에는 에디슨 전기라고 했다는데 이제 나서 제너럴 일렉트릭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발전 설비를 하는데, 처음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면 이게 처음 하면 산업 역사를 얘기하게 되는데, 수력 발전에서 시작했잖아요. 우리 산업은 수력 발전하다가 거기에 이제 기술이 발달되니까 화력 발전, 막 수전기를 만들어서 그게 막 터빈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이 발달되니까 수전기를 만들어 돌리는 것보다는 가스터빈을 그냥 막 태우면서 그 폭발적인 힘으로 터빈을 돌리는 거, 그게 가스터빈이라고 합니다. 그 가스터빈이 이제 발전 설비 산업에 이제 도입이 됐는데, GE의 그 과학자들은 항상 토마스 에디슨처럼 끊임없이 상상력과 호기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 R&D 센터에는 이 사람들이 늘 가지고 있는 호기심과 상상력. 야, 우리가 가스터빈, 참 집채만한 거창한 가스터빈을 작게 만들어서 비행기에 단다면, 프로펠러 대신에 단다면 비행기가 하늘에 날게 할 수도 없을까? 이런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제트 엔진이라는 건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그 브라더스 형제가 이제 프로펠러 비행기를 만들고 이제 한참 좀 됐을 때지. 그 비행기는 전부 프로펠러인데, 그때 이 과학자들이, 기계 과학자들이 상상을 현실화시킨 것이 제트 엔진이라는 탄생이에요. 가스터빈을 소형으로 만들어서 그 프로펠러 대신에 전투기에다 우선 시험을 해봤거든. 미 공군 전투기에 달아보니까, 야, 이 미 공군 전투기가 확 날았는데 막
프로펠러 비행기보다 몇 배 빠른 속도로 날아가더니 야 이걸로 한다면 공중전을 우리가 다 장악하겠구나. 그 세계 최초의 제트 전투기가 탄생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GE의 최초로 기술자들이 만든 소형 가스터빈에다가 비행기에 달아가지고 가스터 전투기가 만들어진 그게 말하자면 제트 여객기, 제트 전투기. 그거를 만들었는데 그거를 개발한 시기가 참 내가 이걸 연구하다 보니까 놀랍게도 우리 6.25 전쟁 때 1950년대에 개발이 된 거예요. 자, 우리 6.25 전쟁 한번 돌아오시죠. 여러분들은 6.25 전쟁 경험해본 사람 여기 거의 없을 거예요. 저는 6.25 전쟁 때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거든, 4학년, 5학년. 그래서 6.25 전쟁 기억하죠. 처음에는 프로펠러 전투기가 날아다니거든요. 그때는 공중전은 전부 소련 비행기가 다 장악해줬어요. 그 육상 전쟁은 전부 소련제 탱크가 다 장악했지. 그래서 북한 그때요 50년대 49년 50년대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민주주의 공화국을 만들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가 남한이 이제 평화로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민주주의 공화국. 그러니까 미국 정부도 우리나라 초기에 이제 우리나라를 초기 정부를 우리 미국 정부가 했죠, 임시정부를. 그러다 미국이 이제는 한국에 군인을 둘 필요 없다. 이제 우리가 할 일 다 해서 이제 철군하자 하고 이제 군대를 이제 빼내기 시작할 때 그거를 소련과 북한이 김일성이가 그걸 보고 그 시기를 이용해서 남한을 들어온 게 6.25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6.25 전쟁 때 한 2달 만에 남한의 4분의 3이 그냥 공산주의 그게 점령이 되는 거예요. 전라남도, 충청도 전부 다 경상남도와 경상북도 압록강 밑에 낙동강 밑에만 그 유해군이 그때 완전히 공중전도 북한이 장악하고 지상전도 우리는 그냥 완전히 참패. 그래서 한 1, 2개월만 우리 한국이 완전히 공산국가로 될 그런 위기였었는데 그때 미 공군이 전투기 제트 전투기 실험 성공을 해서 최초의 제트 전투기를 한국 전쟁에 투입한 것이 6.25 전쟁이 나와서 한두 달 후입니다. 그때 저희가 어렸을 때 보니까 어느 날 비행기가 쌍하늘을 날아가는데 초등학교 때 싱하면 벌써 이 비행기는 하늘 조망을 지나갔어요. 여기 싱 소리가 나는데 비행기 나가서 하늘을. 그런 전투기가 6.25 전쟁에 들어오니까 공중전을 완전히 장악하는 거죠. 순식간에. 완전히 공중전. 공중전이 나가는 그 제트 전투기들이 지상전에 있는 소련제 탱크를 다 파괴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식간에 그 유해군이 패전 위기에서 완전히 승전으로 돌아가서 이제 인민군들을 막 철수하려고 후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인민군들을 후퇴하려고 막 할 때 지상으로 후퇴하려고 하면 전투기가 날아가는 막 쏘니까 이제 태백산 산으로 가서 후퇴하는데 그걸 또 이제 미 유해군에서는 특히 메가라 장군이 그걸 딱 보고서 야, 이 북한군이 38선 넘기 전에 우리 완전히 점령이다 하고서 인천 상륙작전 여러분 잘 아시죠? 인천 상륙작전을 했을 때 하루 이틀 만에 그냥 서울까지 점령한 거예요, 유해군이. 왜냐하면 전투병력은 전부 경상남도, 전라남도 이로 다 내려가 있었거든요. 북한 전투병력은. 그 서울 근처에 있는 전부 홍보병력만 남아 있었죠, 그때. 그래서 서울과 중간은 전부 유해군이 확장하고 그 북한군은 태백산을 통해서 후퇴하고 그러니까 유해군이 순식간에 평양 점령하고 신의주까지 가고 함경도도 점령하고 그런 데 아닙니까? 함흥까지도 점령하고 이게 제트 전투기가 처음 시험 비행을 해서 성공을 해서 현장 전투에 배치된 것이 공교롭게도 6.25 전쟁, 한국 전쟁입니다. 만약에 한국 전쟁 그때 그 시기에 제트 전투기가 개발이 안 됐더라면 현장에 배치 안 됐더라면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남한은 공산주의 국가로 되어 있을 거예요. 유해군은 다 그때 패전에서 후퇴해버리고 그랬었는데 그 제트 전투기 이게 우리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민주주의 국가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얘기를 내가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재미난 얘기가 있는데, 초기에 우리나라의 전투기라는 거는 전부 미국, 지금도 공군 전투기 그 미국 F5, F4, 뭐 F-20 전부 미국 설계인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후에 그때 이제 이병철 회장님이 대통령의 지지를 받고 저한테 이제 어떻게든지 전투기 그 엔진을 한국에 가져오는 방법이 없는 얘기 강 회장님이 좀 해결해달라. 그 내가 절대 지휘에서도 안 되고 미국 국방부에서 안 된다고 했는 걸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해결하면 우리 삼성은 큰일 났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애국심을 가지고 이제 방금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것처럼 지휘의 엔진 역사, 그 다음에 그 미국의 공군 전투기의 역사를 보니까 한국 전쟁하고 직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딱 머리에 떠오른 것이, 야, 한국 전쟁이 보니까 미국의 전투기 산업 또 제트 산업의 역사의 출발점이다. 한국 전쟁에서 미 공군이 거기 이기기 때문에 미국 공군 전투기가 전부 프로펠러에서 제트 전투기로 다 바뀌었어요. 그 미 공군이 그렇게 바뀌니까 이제 여객기도 전부 여객기의 비행기가 프로펠러 대신에 제트 엔진으로 바뀌어서 전부 여객기도 바뀌고, 그래서 제트 엔진 산업이 아주 세계적인 산업으로 급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모든 방위 산업의 아주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걸 내가 딱 보고서 이거 미국의 제트 엔진 산업의 출발점, 또 미국의 방위 산업의 그 항공기 방위 산업의 출발점이 대한민국, 코리아, 한국이다. 그래서 내가 그걸 가지고 딱 정리해서 코리아는 미국 그런 산업의 출발점이니까 한국에다가 기술을 줘서 한국에다가 역사적인 그 제트 엔진 산업을 하나 만드는 것은 그 미국의 전투기 역사 또 지휘의 제트 엔진 역사의 출발점이 된다고 그렇게 딱 정리를 해서 그걸 참 밤을 새면서 며칠 밤을 새면서 딱 재미나게 아주 논리적으로 딱 정리해서 잭 웰치한테 보내줬더니 잭 웰치가 그걸 읽어보고서 나한테 전화 와서, 진캉 감동했다. I'm so excited. 네가 제안한 거대로 제트 엔진 기술을 한국에 우리가 주는 거에 대해서 지휘가 이때까지 기본 팔리시에서 절대 안 되는 걸로 했고 앞으로도 안 되는 걸로 돼 있었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주는 거에 대해서 나는 동의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지휘의 항공기 엔진 사업부의 경영자들 내가 한번 설득을 해볼게. 그리고 미 정부도 자기가 한번 설득해 볼게. 그러고 나서 한 1, 2주 지났는데 그걸 나한테 전화가 왔는데, 진캉 하면서 자기가 설득을 해서 괜찮아요. 미 공군도 동의했고 지휘의 항공기 엔진 사업부도 동의하고 다 동의를 했다. 그럼 미 국방부도 동의하고,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는 제트 엔진 기술을 전투기 기술을 주기로 했다. 그리고 이 기술은 절대로 다른 나라에 가도 안 되고 단 한국만, 그리고 삼성에서 제안했거든요. 삼성에서만. 그래서 삼성에다가 기술 제휴 계약을 할 때 절대 이 기술은 아무도 나갈 수 없고 이 한국에서 우리 공군 전투기에 들어가는 엔진만 쓸 수 있다는 조건을 제가 붙여가지고 이제 그 했는데, 그게 그렇게 해서 삼성 테코인이라는 것이 탄생을 합니다. 그게 이병철 회장이 돌아가시 전에 마지막으로 이뤄놓은 그 업적이죠. 그분은 한국에서 제트 엔진이 생산되는 걸 보지도 못하고 떠났어요. 마지막에. 그때 그분은 87년도로 돌아가셨거든요. 참 제가 참 그분하고 일을 하면서 가장 그분이 대한민국의 그 방위 산업을 위해서 최첨단 기술을 한국에 가져온 처음이고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그 전투기를 제트 엔진을 만드니까 전투기를 생산하자는 이런 이제 그 방위 산업 내 의견이 나오고 해서 한국 항공우주 산업이 이제 탄생하는 거죠. 그때 항공우주 산업이 탄생할 때 저도 그때 여러 가지 참여를 하고 자문을 했지만은 전투기를 만든다는 말을 입에도 꺼내지 못했어요. 꺼냈다가는 미국 정부나 소련이나 중국이나 온 사방에서 한국을 그냥 안 둘 거거든요. 반대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뭐는 훈련용 전투기 만드는 회사로 우리 이름을 해서 훈련용 전투기. 훈련용 전투기.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한국항공우주산입니다. 이렇게 해서 GE의 제트 엔진 기술이 한국에 들어와서 그 삼성 테크인, 지금은 그 나중에 이건희 회장님 돌아가시 얼마 전에 그 한화로 이제 이전이 되었기 때문에 한화 테크인이 됐는데, 어찌됐든 한국 한화 테크인, 그 삼성 테크인이 출발해서 한국이 아시아의 최초이고 유일한 그 제트 엔진을 만드는 나라입니다. 일본이 그 기술을 미국으로부터 배우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절대 이때까지 한 번도 일본에 준 적이 없어요. 또 GE가 그 기술을, 제트 엔진 기술을 어느 나라에도 준 적이 없습니다. 중국이 비슷하게 모방하고 있지만 택도 없죠, 그거는 중국. 그런데 한국의 제트 엔진은 기술은 아주 세계적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GE의 삼성의 테크인에서 만드는 제트 엔진의 핵심 부품들, 브레이드 이런 것들이 오히려 거꾸로 제트 엔진에 납품이 되기도 하는데, 이거 할 때 참 재미나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병철 회장님이 이제 GE하고 우리가 이제 기술을 주기로 이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이병철 회장한테 얘기했더니, 이병철 회장이 삼성 팀 최고의 팀을 만들어서 이제 GE 제트 엔진 공장을 이제 방문을 하러 왔어요. 그때 삼성전자의 강진 회장 대표하고 또 그 최고의 그 분들이 한 7, 8명이 왔는데, 제가 이제 그분들을 안내해서 미국 이번델에 있는 제트 엔진 공장을 조금 도는데, 제트 엔진을 조립하는 공장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 그 큰 제트 엔진 브레이드 있잖아요, 돌아가는 거. 그거를 삼성 그 강진구 회장이 이렇게 만져보더니, 이게 날개가 이게 꼭 고정이 안 됐네. 프레드에 끄떡끄떡한다 이제. 그러니까 나한테 내가 보는 데서 그 옆에 삼성 사람들은 이거 GE의 제트 엔진 조립 공정에 좀 문제가 있어. 이게 꼭 조여지도 않고 끄떡거려. 이제 그렇게 얘기해. 그러면서 나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럴 리가 없다. 그래서 내가 거기 GE의 그 공장장한테 물어봤지. 왜 이거 하냐 물었더니, 그분이 이 제트 엔진의 그 브레이드, 이 날개의 금속하고 이게 축의 금속이 다른 금속이기 때문에 열팽창 계수가 틀린다. 열팽창 계수가 틀리기 때문에 제트 엔진이 1분간 3,000회 정도로 회전을 하면 온도가 확 달라지니까 폭발한다 이게. 그래서 열팽창 계수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약간 흔들리게끔, 약간 덜 조이게끔 그렇게 해놔야지 제트 엔진이 이제 2,000, 3,000도 1분간 2, 3,000회 회전할 때 꽉 조이게 된다. 야, 그거 얘기를 듣고서는 강준구 회장이 나 무슨 얘기하는 거야? 우린 이거 죽었다 깨도 못 만드는 게다. 이거 돌아가면 우리 이병철 회장님한테 절대 우리는 못한다고 보고를 하자 말이야. 그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또 그 제트 엔진 브레이드 날개를 보니까 바늘 구멍 같은 것이 전부 바늘 구멍. 그래 왜 이 바늘 구멍이 많으냐 또 물어봤지 제가. 그랬더니 이게 바늘 구멍이어서 녹아내린다 이제 공기에. 열팽창에서 때문에 너무 온도가 올라가서. 그래서 그 굉장히 초정밀 금속 공업이라는 걸 알았죠. 엄청난 정밀. 그래서 삼성팀들이 이제 자기들 결론이 돌아가면 이병철 회장은 우리는 GE가 기술을 줘도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못 만든다고, 우리 한국 기술은 그렇게 보고를 하기로 해서 보고를 실제 해서. 그런데 이병철 회장님은 정부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도 있고 해서 이미 결심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밀어붙인 거죠.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이제 삼성 테크원이고, 또 제가 GE를 설득을 해서 기술자들을 5년간 창원에 있는 공장에 배치시켜서 첨단 기술을 전부 한국에 이전시킨 겁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의 초창기 80년대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람들한테는 믿어지지 않는 얘기일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한국이 아시아에서
제트 전투기를 수출하는 나라가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일본도 전투기를 수출 못해요. 아무도 전투기 수출하지 않아요. 중국도 전투기 만들긴 하지만 수출 못해요. 품질이 아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 방위 산업이 앞으로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오늘 토론한 날이기 때문에 어드바이스 하고 싶은 것은 이 방위 산업, 미국하고 특히 한미 방위 산업 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방위 산업 기술 분야는 FTA, Free Trade Association 거기에 해당이 할 수 없어요. 자유무역 협정에 의해서 되지 않고 규제받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 얘기는 첨단 기술 분야에 갔을 때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미 그 방산 협력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그냥 소비재 방위 산업 같은 이런 방위 산업 협력이 아니고 첨단 기술 협력으로 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배워야 할 기술도 첨단 기술, 우리가 개발할 수 없는 거. 그 미국의 방위 산업은 세계 최고로 앞서 있는 방위 산업이거든요. 가장 앞서 있는. 그리고 그 방위 산업 기술들은 대외적으로 굉장히 극비 보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 기업에서 그 내용을 거기에 직접 관여하는 기업 아니면 몰라요, 그거를요. 극히 보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완되어 있는, 철저하게 보완이 되어 있는 이 방위 산업 기술들을 어떻게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협력을 받느냐. 그거는 그냥 방산 협력 계약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기술을 가진 회사를 하나를 알아내서 그 기업의 경영자들을 설득을 해야지 돼요. 아주 그거 아니면 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경영자들이 설득이 되면 그 사람들이 미국 국방성을 설득을 하고 해서 그 분야의 기술을 우리나라에 줄 수 있는 거죠. 예. 한국에. 그래서 우리가 미국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기술을 한국만이 쓰겠다는 그런 조건으로 가져올 수 있을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한미 방위 동맹이 돼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하고는 다르거든요. 다른 나라처럼 하고는 완전히 우리가 다른 우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첨단 방위 기술을 우리가 가져오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방위산업 학회가 우리나라의 방위산업 기업 산업협회하고 협력을 해서 첨단 방위산업으로 우리가 가기 위해서는 그 분야의 기술이 뭔가 하는 걸 우리가 깊이 사전에 알고 연구를 하고 그 기술을 가지고 그 기술 분야의 부품 소재나 방위산업을 만드는 기업이 어느 건가를 알고 그 기업을 우리 한국의 기업이 경영자들이 직접 접촉해서 경제 협력을 경영 협력을 하는 그런 제휴를 해서 기술을 가져오고 그거를 하면 우리도 그 한국 정부의 그 기술에 대한 그 도입 승인을 특별한 기술을 받아야 되고 미국도 그 기술을 한국에 전달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미국 정부도 우리가 또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렇다면 우리 국방부하고 미국 국방성하고 또 협력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를 협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면 너무 많아질 거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정도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들었고요. 이제 기념 촬영을 해야 되는데요. 앞으로 좀 나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나중에 오신 분도 있어서 한 번 더 안내 말씀드리면요. 그 차 가져오신 분들은 나갈 때 차 번호 입구에 말씀하시면 주차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지금 기념 촬영 해야 되니까 앞으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한번 잠깐 나오시죠. 네. 원래 의자 놓고 2층, 3층으로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대로 사이사이에 잠깐 나오시죠.
저희가 좀 귀한 말씀을 듣느라고 다소 일정이 지체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약간 속도를 올려가지고 행사를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 오셔서 보여주십시오. 어깨를 이렇게 좌우로 밀착을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좋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원래는 이제 휴식 시간이 좀 있었는데 바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 세미나 발표하실 분들 준비 부탁드리고요.